학점은행제로 성적 잘 받기가 쉽다곤 하는데 단순 영업 멘트는 아닌지, 과연 내가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레포트나 토론,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잘할 자신도 없고 시간도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정답과 노하우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만점 가까이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고 각 평가 요소들의 특징과 공략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재수강 없이 올 A풀 받을 확률이 최소 2배는 오를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학점은행제는 왜 성적 받기가 쉽다고 하는 걸까요?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처럼 공부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 상관없이 수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단순 학위 취득, 자격증 응시 자격을 위해, 또 누군가는 편입을 위해, 단순 과목 이수를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학습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실력 편차가 큰 건 물론이고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매우 다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학보다 성적 잘 받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또 같은 시간과 강도로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교육원마다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교육원 내 플래너의 유무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 높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과 없는 교육원이 특히 그 성적 격차가 심한데요. 단순히 플래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학점은행제는 성적을 상대평가를 통해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나랑 경쟁하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애초부터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학습 계획을 착착 지켜나가고 토론이나 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그만큼 자신 있으니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당연히 혼자서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이겠죠. 성적 관리와 학습에 있어 시간이 많고 애초부터 자신이 있던 경쟁자와 공부 베이스가 없고 시간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경쟁하는 것, 어떤 분들과 경쟁하는 게 여러분께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나 평소에 시간이 부족한데 성적을 높게 받아야 한다 하는 분들은 꼭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은 어떤 요소들로 산출이 될까요? 일단 평가 요소와 비율은 교육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소, 출석이 있습니다. 출석은 15주 동안 매 주차별로 녹화 강의가 업로드 되는데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을 완료하면 출석 체크가 됩니다. 다만 강의 중간중간에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들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역시 교육원마다 글자 수의 제한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300자에서 400자 정도인 편입니다. 꼭 본인이 속한 교육원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고 기준에 맞춰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제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학점은행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오픈북 테스트로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래서 시험 성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제나 토론 같은 교수님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에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는데요. 교수님이 올려준 주제에 맞게 레포트를 쓰는 형식입니다. 분량은 평균적으로 A4 기준 2~3장 정도인데요. 다만 교육원에 따라 많게는 5장, 6장까지의 분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본인의 교육원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시험입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학점은행제 과정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오픈북 테스트로 치르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교육원 기준으로는 교원에서 거의 80~90%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데요.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뒷부분에서 안내드릴 방법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여도입니다. 참여도는 교육원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의견 나눔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통해 판단하는 교육원도 있고 자기소개서나 중간평가서, 학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지를 보기 위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업계획서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있는지, 학습이 끝난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말이 되도록만 신경 써서 분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량은 모든 교육원마다 다르니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는 교육원의 OT나 학습자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특정 교육원에서는 퀴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쪽지 시험은 보통 4-5개의 객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과목당 하나씩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쪽지 시험 역시 교육원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 본인의 교육원 학사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성적이 반영되는데 그래서 고득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각 요소별로 공략법을 알아볼까요? 다시 첫 번째, 출석의 경우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점수를 가져가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강의는 각 페이지마다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소홀히 하셔서 강의를 99%까지 들었는데 단 몇 초 때문에 결석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셨다면 해당 주차가 출석 체크가 확실하게 인정이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론은 내 의견을 나누는 평가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모사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애초에 교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내 의견이라는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 교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문장 구조를 바꾸든 단어 순서를 바꿔 새로운 문장처럼 보이게 만들던 실제 내 의견을 첨부해서 다른 글로 만들던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교육원별로 기준이 모두 다르고 평균 5줄에서 10줄 정도 내 의견에 대해 써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과제인데요. 변별력이 가장 크고 변수가 많은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인의 교육원의 공지사항을 통해 분량과 주의사항 등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과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고득점을 받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구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독성이 좋아져서 한눈에 내용 확인이 가능해 작성자 본인도 내용을 수정하기에 용이하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편합니다. 또한 참고 문헌을 잘 활용할수록 유리한데요. 도서관, 뉴스기사, 논문, 학술회 또는 연구회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에서는 서론부터 본론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주시고 개인적인 견해도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과제는 교수님이 직접 읽어보신 후 평가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퀄리티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모사율입니다. 과제자의 생각이 들어간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 그대로 베껴오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평가하게 됩니다. 과제가 어렵다면 플래너에게 참고 자료들과 작성 요령을 제공받아서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시험은 보통 성적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죠. 금, 토, 일, 월, 토, 일, 월, 화 등 보통 주말을 끼고 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접속해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보통 제한 시간은 1시간이고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 중 과목당 5문제 정도는 주관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객관식입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교환에서 출제되니 기본적으로 꼭 교환을 참고해서 문제 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시험 역시 상대평가로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해 2-3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교환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구글링을 하거나 강의 중간에 혹은 마무리쯤에 띄워주는 요약본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1부터 7주차 강의 범위 내에서, 기말고사는 9부터 14주차 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응시 전에 인터넷 상태나 준비물 등 환경을 확실하게 세팅해놓고 시험에 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남들이 하는 만큼 무언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명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티끌 하나라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조금은 더 시도를 해봐야 남들보다 노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학점은 행제 성적 역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만으로는 변별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결국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만 고득점 A+가 가능합니다. 평가 요소별 성적 잘 받는 법에 대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어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지는 않을까 해서 중요한 내용들로만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영상에 없는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티끌만큼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